네, 이번 시간에는 문법 개념 정리하기 첫 번째로 품사에 대해서 빠르게 개념을 먼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법을 정리할 때는 예시가 물론 중요합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네, 이번 시간에는 예시보다는 그냥 빠르게 개념 위주로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먼저 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관례입니다. 기능, 형태, 의미가 중요합니다.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가는 관례인데, 그 구분 기준의 순서를 외워두면 좀 좋아요. 네, 구분 순서를 먼저 보면은 형태를 먼저 나누고 그 안에서 기능을 나누고 그 안에서 의미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더 살펴보고요. 학교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총 9품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품사를 나눌 때는 먼저는 형태로 나눕니다. 형태로 나눌 때는 크게 불변과 가변으로 나눠져요.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이고 가변어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들이고 네, 그리고 기능으로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나눠집니다. 체언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용언은 주어를 서술하는 것, 수식어는 다른 무언가를 수식하는 것,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 관계어는 여러 성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조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관형사, 부사, 조사로 나누어지는데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죠. 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거. 수사를 할 때 꼭 숫자만을 나타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례를 나타낼 때도 수사를 쓰입니다.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말. 관형사는 체연에 얹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관형사는 체연에 얹힌다예요. 네,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가 나 다른 부사에 얹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조사는 체연에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네, 의미의 관형사, 부사, 조사를 설명할 때 우리가 기능적으로 분류한 체연, 용언, 네, 관계연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관형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사를 구분할 때는 형태를 구분할 때 용어, 기능을 구분할 때 용어, 의미를 구분할 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품사의 자립성. 품사는 혼자서 쓸 수 있는 것부터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독립은 혼자 쓸 수 있고요. 조사는 절대 혼자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립성은 독립어, 체언, 용언, 부사, 관형사, 조사로 나눠집니다. 네, 빈칸 넣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죠. 품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품사 종류 먼저 이제 네, 체언을 볼게요. 체언은 어떤 기준이었죠? 기능의 기준이었습니다. 기능을 기준으로서 체언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의미의 기준으로 하면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나눠집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에요.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으로서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역시나 나눠지는데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감정 표현의 능력에 따라서 유적 명사와 무적 명사, 구체성에 따라서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눠집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좀 의존명사를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의존명사는 크게 형식적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 나눠지는데, 네, 뭔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그냥 정해놓고 보면 좋습니다. 단위성 의존명사를 보면 좋은데요.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의 단위를 의미를 갖고 있는 의존명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형식성과 단위성을 나눠지는데 단위성을 하나 정리해놓고 아 나머지 형식성이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고 편할 거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 대명사는 네,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나눠져요. 네, 지시대명사는 같은 말로 비인칭 대명사라고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대명사는 크게 아 인칭과 인칭이 아닌 걸로 나눠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칭 대명사는 다시 또 나눠집니다. 1인칭 대명사, 나, 짐, 본인, 우리 또는 저, 소생, 소인, 소자, 과인, 저 이런 걸로 나눠지고요.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이런 거죠. 3인칭 대명사, 이자, 그자, 그, 저, 이, 저분, 이분 이런 거고 미지칭과 부정칭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미지칭은 누구예요? 부정칭도 누구입니다. 근데 미지칭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게 미지칭이라고 하면은 부정칭은 특정 인물을
네, 지칭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제기대명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당신이란 표현, 네, 제기대명사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또한 나눠지죠. 어떻게? 사물대명사, 공간대명사, 시간대명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은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쪼개면서 보고 있죠. 이 쪼개는 기준들이 어떠한 거고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다시 품사가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수사는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네, 수사는 크게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뉩니다. 네, 양수사는 하나, 둘, 셋, 넷, 0, 1, 2, 3, 4 이런 거고요.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걸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 관계연입니다. 관계연은 조사인데요. 조사는 네, 체연계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가지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나타냈어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 네, 그 중에 우리는 격조사, 를 먼저 볼 건데요. 격조사는요, 네,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합니다. 자격을 준다라고 해서 격조사예요. 그래서 이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네, 주어로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 목적교사, 목적으로서, 복격조사, 보어, 관형교사, 관형어, 부사교사, 부사어, 혹격조사, 네, 뭔가 부르는 그런 자격, 서술교사, 서술어, 이러한 각각의 예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격조사의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 예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서술격조사 이다. 네,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 관계어는 활용하지 않지만 서술격조사 이다는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와 과, 하고, 이며, 에다, 이랑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요. 보조사. 보조사는 앞에 것들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일반적인 격조사의 이야기였으면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을 보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인데 성분보조사와 정결보조사, 통용보조사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데요. 체언을 서술해주는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중에서도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 구분 기준은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니은, 는을 사용 가능한지, 그 동사는 사용 가능하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형 사용 전성어민 는의 사용 여부가 동사는 가능하다,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여와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러가 동사는 사용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명령어과 청유형의 어미가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문법을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예시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시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관형사와 부사인데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형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나눠지는데요. 성상관형사는 성상, 성질과 상태입니다. 지시관형사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고 수관형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 관형사가 여러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는데 그 결합 순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순서로 결합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부사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었으면 부사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이 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눠지고요. 이 성분부사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같이 다섯 가지 종류가 나눠집니다.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의성부사, 의태부사로 나눠진다.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서술되는지는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장부사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누어집니다. 그 의미 또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립어는 있는데요. 독립어는 감탄사죠. 네,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인데요. 먼저는 다른 성분이 얽매이지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독립어이겠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독백이나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감정을 나타내는 의지를 표출한 경우가 있다. 입버릇 더듬거리는 의미 없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종류 또한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 그리고 의미 없는 소리라고 하는 입버릇도 네, 독립어에 해당된다. 네,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 의미 없는 소리들, 입버릇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품사의 통용 개념을 알고 가야죠. 통용 개념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 함께 갖고 있는 단어들. 통용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예시 반드시 같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품사의 개념들,
품사를 공부할 때 나타나는 문법적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를 빠르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품사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문법을 정리할 때 예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시를 반드시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개념만 빠르게 개념들은 이런 개념들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꼭 따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